하와이주에서 말다툼을 벌이던 30대 한인이 총격을 받고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공권력을 남용해 신문사를 급습한 지역 경찰국장이 사법 방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다른 경관은 수갑을 찬 재소자를 무차별 가격해 비난을 사고 있습니다. LA 다운타운에서 청소년들이 도로 위에서 운전자를 폭행하고 약탈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다음 달 제51회 로스앤젤레스 한인 축제를 앞두고 축제재단이 그동안의 준비 현황을 전했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이란의 보복이 예고된 가운데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는 몇 시간 내 결정이 이뤄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총격 사건 등 범죄가 급증하고 있어 경찰이 안일하게 대응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KBTV 김현민 기자입니다. 하와이 호놀룰루 경찰은 지난 6일 화요일 오전 11시경 와이아나의 스몰버트 하버에서 30대 남성이 총에 맞아 사망한 사건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숨진 31세 피해 남성은 한인 체일로 종 김씨인 것으로 드러났으며 가해 남성은 25세 라스탄 브라운 카스트로로 밝혀졌습니다. 수사당국은 파링턴 하이웨이에서 몇 마일 떨어진 곳에서 도주한 용의자의 차량이 발견됐으며 용의자를 체포해 구금한 뒤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 목격자는 갑자기 대여섯 발의 총격 소리를 들었다며 총격범이 사건 직후 자신의 트럭을 타고 달아났다고 증언했습니다. 인근에서 사건을 목격한 한 주민은 용의자가 현장을 너무 급하게 빠져나가면서 빠르게 시동을 걸며 타이어가 요란한 소리를 냈고 고무 타는 냄새가 났으며 차를 제어하지 못하는 등 이성을 잃은 듯 보였고 항구 입구 쪽으로 나간 뒤 우회전해 나나쿨리 방향으로 향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용의자는 사건 현장에서 몇 마일 떨어진 마일리 지역에서 차량 충돌 사고를 내고 도주했으나 곧 체포되었습니다. 나나쿨리 마일리 지역위원회는 범죄 문제가 현재 가장 큰 안건이라고 밝혔습니다. 주민들은 용의자가 체포될 수 있었던 건 그가 차량 충돌 사고를 냈기 때문이라며 만약 그가 충돌하지 않았다면 호놀룰루 경찰은 범인을 잡지 못했을 것이라며 수사당국의 안일함을 지적했습니다. 이어 사건 발생 현장과 차량 충돌 지점 사이에 와이아나 경찰서가 자리 잡고 있다며 경찰서는 그저 열려 있을 뿐 범인 검거에 관심이 없다며 총격 사건과 살인을 저지르고 도주하는 차량을 그저 바라보고 있었냐고 비판했습니다. 주민들은 최근 호놀룰루 와이아나 해안에서 벌어지는 일련의 사건들은 범죄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비상사태라며 치안을 강화하고 적극적으로 순찰 강화, 범죄자 검거에 나서야 한다고 꼬집었습니다. 호놀룰루 경찰국은 성명을 통해 총격 사건을 벌이고 도주하던 용의자를 검거해 구금했으며 아직까지 구체적인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KBTV 뉴스 김현민입니다. 공권력을 남용해 신문사를 급습한 지역 경찰국 수장이 사법 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다른 영상에선 경찰이 수갑을 찬 재소자를 주먹과 팔꿈치로 무차별 가격하는 모습이 포착돼 비난을 사고 있습니다. 윤범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 지역 신문사를 급습한 경찰. 이 신문사가 한 지역 식당 업주의 음주운전 사실을 취재 보도한 것과 관련해 불법으로 신분을 도용한 정황을 포착했다는 것이 급습 이유였습니다. 7 police officers descended either on our newspaper offices here. They removed 1, 2, 3, 4 computers from this office, along with our backup. One of the computers was our main server, which had all the material on it for publication. 경찰은 신문사는 물론 발행인의 집까지 급습했습니다. 집 안에는 98살 노모가 있었는데 경찰의 급습에 놀란 영향 탓인지 다음 날 심장마비로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검찰 조사 결과 신문사 기자들이 위법한 행위를 저질렀다는 증거는 전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음주운전 사실이 드러난 여성 업주는 신문사가 자신의 범법 기록과 함께 주류면허 취득 경위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자 자신과 친분이 있었던 경찰국장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이후 급습이 이뤄졌습니다. 이를 지시했던 경찰국장은 자신과 업주가 특별한 관계를 의심받을까봐 서로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를 삭제하도록 했다는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메리언 카운티 검찰은 지난 일요일 전 메리언시 경찰국장인 기디언 코디를 사법 방해 혐의로 중범 기소했습니다. 논란 이후 2달 만에 경찰국장직을 사임했던 코디는 현재 다수의 민사소송에도 연루돼 있습니다. 환자복에 수갑을 찬 채 교도소로 이송되는 재소자. 안전벨트를 목에 감고 몸부림을 칩니다. 경찰차가 멈춰서고 차 문이 열리더니 경관이 주먹과 팔꿈치로 남성을 무차별 가격합니다. 남성이 잠시 의식이 없는 듯 보이자 다시 문을 여는 경관. 손전등으로 보이는 둔기로 흉고를 거칠게 쓸고 압박해 깨운 뒤 머리가 밖으로 나온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다시 차문을 닫아버립니다. 당시 재소자 남성은 자신이 펜타닐을 복용했다고 말한 뒤 구치소에서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이후 탈출을 시도했다 체포됐습니다. 이에 격분한 경관이 불법으로 무력을 행사한 것인데 해당 영상을 확인한 경찰국장은 즉시 해당 경관을 해고 조치하고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습니다. 6년차 경관이었던 조셉 해리스는 2년 전에도 과도한 무력을 사용했다 정직 처분을 받은 적이 있으며 지난 6월에는 교도소 재소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피소돼 재판을 받던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LA 다운타운에서 청소년 무리가 도로 위에 운전자를 폭행하고 약탈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난 2일 한 남성 운전자가 다운타운 올림픽 블루버드와 호프 스트릿 교차로에서 빨간 신호에 멈췄다 초록 신호로 바뀌어 차량을 출발하려 하자 30여 명의 자전거를 탄 청소년 무리가 차량을 공격했습니다. 운전자가 차에서 내리자 청소년 무리가 운전자를 공격해 피해자는 다리가 부러지고 전신에 타박상을 입었습니다. 또 피해자는 휴대전화와 지갑, 차에 있던 가방 등을 모두 약탈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청소년 무리가 도주해 한 명도 체포하지 못했습니다. 피해자는 치료를 위해 수술이 필요한 상태로 고펀드미 페이지를 열고 수술 비용을 위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데스밸리 국립공원에서 고열로 또 한 명이 사망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어제 국립공원 서비스국은 지난 1일 캘리포니아주 출신 남성이 데스밸리에서 폭염 속 고열로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남성은 차에서 내려 약 1마일 정도 걷다 어지러움을 느껴 다시 차량으로 돌아왔지만 운전 중 약 20피트 언덕 아래로 추락했습니다. 목격자는 911에 신고 후 남성을 그늘막으로 옮겼지만 당시 낮 기온이 높은 오후 3시 50분쯤이어서 구조대원들이 약 20분 만에 도착했지만 남성은 숨졌다고 당시 목격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이뇨 카운티 검시국은 남성이 고열과 고체온으로 사망했다고 밝히며 일사병 관련 증상으로 운전 중 정신을 잃었을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공원국은 오전 10시 이후 데스밸리에서 하이킹을 자제하고 에어컨이 작동하는 차량과 가까이 있을 것을 당부했습니다. 전미 자동차 노조는 트럼프 전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가 대담 도중 노동자를 위협하고 협박하는 발언을 했다며 이들을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미 자동차 노조 UAW는 성명에서 연방법에 따라 노동자들은 파업 착수를 이유로 해고될 수 없으며 파업을 이유로 해고 위협을 하는 것 또한 노동관계법에 위배된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어제 X에서 중계된 머스크 CEO와의 대담에서 머스크를 향해 당신은 최고의 해고 전문가라고 추켜 세웠습니다. 이어 사람들이 파업에 들어가면 당신은 괜찮아, 모두 해고하면 돼 라고 말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션 페인 UAW 위원장은 트럼프와 머스크 모두 노동자들이 가만히 앉아 입을 다물고 있기를 원하고 공개석상에서 그것을 대놓고 비웃는다며 비난했습니다. 앞서 UAW는 올해 미 대선에서 민주당 대선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에 대한 지지를 표명한 바 있습니다. 제51회 LA 한인축제가 다음 달 중순 막을 올립니다. 축제재단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축제 준비 현황에 대해 알렸습니다. 이우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다양성이 축제 속으로라는 슬로건을 내건 제51회 LA 한인축제는 다민족 축제로 거듭날 계획입니다. 한인 커뮤니티와 협력 관계에 있는 다인종들의 참여를 유도해 한인 사회의 위상을 널리 전하는 행사로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LA 한인축제재단은 오늘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축제 준비 현황에 대해 전했습니다.
재단 측은 올해 축제에서 더 많은 볼거리를 마련해 방문객들의 참석을 자연스레 유도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액티비티가 많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참 식구를 데려와서 음식도 많이 있고 노래도 많이 있으니까 와서 좀 인조하면 참 좋겠습니다. 올해 축제는 역대 최대 규모로 개최될 예정입니다. 모두 291개의 기업 부스가 서울국제공원 내외부에 설치되는데 재단 측은 99% 판매가 완료된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장터 부스를 주축으로 중소기업들의 홍보 부스도 마련되면서 한국 지자체들의 방문도 활발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출연진들에 대한 정보도 오늘 기자회견에서 공개됐습니다. 재단은 90년대 전성기를 보낸 유명 가수는 물론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출연진들의 섭외가 마무리됐다고 밝혔습니다. 홍경민, 그다음에 김현정, 그다음에 애즈원 해가지고요. 예전에 7080 분들이 아주 좋아하시는 연예인들 섭외했고요. 그리고 수란이랑 뭐 김우진 이런 젊은 친구들을 타겟하는 연예인들 섭외했으니까요. 재단은 오늘 기자회견에서 기존 비영리 단체 형태를 유지하며 후원과 협찬이 가능한 별도의 비영리 단체를 설립했다고 밝혔습니다. 지역 정부의 후원을 받을 수 있는 비영리 단체를 별도로 설립한 것인데 재단 측은 운영비 수급이 보다 원활해질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제51회 LA 한인축제는 다음 달 26일부터 29일까지 서울국제공원에서 열립니다. 축제 기간 동안 역대 최대 규모의 인파가 집중되며 한인 사회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우수입니다. 주식시장이 이달 초 충격을 이겨내고 점차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일중 기자입니다. 미국의 7월 생산자 물가 상승률이 시장 예측치보다 낮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7월 생산자 물가는 전달보다 0.1% 올랐다고 미 노동부가 밝혔습니다. 시장은 6월과 같은 0.2%를 예상했는데 이보다 둔화된 겁니다. 전년 대비 상승률 2.2%는 올해 3월 이후 최저치입니다. 특히 좀처럼 내려가지 않으면서 물가 안정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지목됐던 서비스 부문 물가가 전달 대비 0.2% 하락했습니다. 지난해 12월 이후 처음입니다. 시차를 두고 소비자 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생산자 물가가 이렇게 둔화되면서 물가 안정에 대한 기대를 확신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이 소식에 주가는 장 시작 전부터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가 2% 넘게 올랐고 가장 많은 주가를 반영하는 S&P 500 지수도 1% 이상 상승했습니다. 금리 선물 시장에선 당장 9월의 기준금리 인하폭 0.25%포인트와 0.5%포인트의 가능성을 반반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그만큼 줄었다는 뜻입니다. 다만 물가 안정세에 따라 미 연방준비제도가 남은 3차례 회의 때마다 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When we have inflation that's normalized back to a couple of years ago levels, we're starting to see unemployment measures tick up a little bit. So to me, the Fed needs to take action. 우리 시각으로 오늘 밤 발표될 소비자 물가도 안정적인 것으로 확인되면 시장은 경기 흐름을 확인할 수 있는 고용 지표에 더 주목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박일중입니다. 김치에 대한 과도한 규제로 한국 식당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TV 전상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식당 업주들은 코로나 사태 직후부터 당국의 단속 수위가 높아졌으며 김치에 대한 검사관들의 이해가 부족해 발효식품인 김치 산도에 대한 잘못된 규제로 당국의 단속에 적발된 한인업소가 대부분이라고 밝혔습니다. 적발된 업소들은 김치 담그는 것이 금지돼 김치 공장에서 김치를 구입해야 하는 등 불경기로 힘든 상황에서 2중 3중의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버지니아주는 물론 타주에 프랜차이즈를 갖고 있는 한 업주는 주마다 식품 위생 관리 기준이 다르기는 하지만 특히 까다롭게 김치의 상온 보관을 문제 삼는 것은 김치를 잘 모르기 때문이라며 실온에서 보관할 수 있는 김치의 특성에 맞게 법규를 시정하도록 당국에 건의하는 등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 달 전에 한 식당을 인수한 한 업주는 김치의 산도 규정이 까다로워 더 이상 익힌 김치는 내놓지 않고 샐러드식 김치로 대체하고 있다며 당국의 규정을 따르긴 해야 하지만 이해가 안 되는 처사라고 밝혔습니다.
수년 동안 한식당을 운영해온 한 업주는 김치나 떡, 김밥, 반찬 등의 한식을 고려하지 않고 양식의 잣대를 적용하고 있어 어찌할 도리가 없다며 한식당 업주들이 힘을 합해 한식에 맞는 별도 규정을 적용받도록 하는 등 목소리를 내야 하며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식을 조리하기 위한 국수 뽑는 기계, 파채 기계, 밥솥, 육수를 차게 보관하는 용기 등도 국립과학재단 인증을 받아야만 사용할 수 있어 새로운 기계를 들여오지 못하고 있으며 쓰던 기계도 사용을 중단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이란의 보복이 예고된 가운데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는 몇 시간 내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무드 아바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반이 러시아 모스크바를 방문해 푸틴 대통령과 중동 정세를 논의했습니다. 아바스 수반은 러시아 관영 타스 통신과도 인터뷰했는데 이 자리에서 이란이 며칠이나 몇 시간 내에 이스라엘 보복에 대한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팔레스타인은 전쟁을 원하지 않으며 지난해 10월 7일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전쟁을 시작했을 때도 전쟁 반대와 민간인, 여성, 어린이에 대한 살해 반대를 선언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하마스 정치 지도자 하니에는 지난달 31일 이란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하기 위해 이란 수도 테헤란을 방문했다가 암살당했습니다. 이란이 암살 주체로 이스라엘을 지목하며 보복을 예고하자 이스라엘도 강경 맞대응하겠다고 나서면서 중동의 긴장이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하마스는 현지 시각 어제 이스라엘의 텔아비브를 공격했습니다. 하마스 무장 조직 알카삼 여단은 성명을 통해 자신들이 텔아비브와 주변 지역에 로켓 2발을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군은 가자 지구에서 발사된 발사체가 이스라엘 중부 해상에 떨어졌고 또 다른 발사체 하나는 이스라엘 영토에 들어오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두바이에서 KBS 뉴스 김계영입니다. 러시아 본토에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 교전이 일주일 넘게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평화에 동의하면 공격을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빈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크라이나 군용 차량이 우크라이나군이 통제 중인 국경을 통과해 러시아 본토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본토를 기습한 지 8일째,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 쿠르스크 마을 74곳을 자국군이 통제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시르스키 총사령관은 이날 하루 40제곱킬로미터를 추가로 장악했다고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이번 공격으로 러시아의 전장 주도권에 도전할 수 있음을 보여줬다며 평화협상에 나서라고 러시아를 압박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우크라이나군의 공격 시도를 계속 격퇴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우크라이나군은 2천여 명의 병력 손실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전력 보강 정황도 포착돼 자포리자 일부 부대가 쿠르스크 전투 지원을 위해 이동 중이라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이번 공습엔 미국과 독일의 무기가 동원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러시아는 서방도 겨냥했습니다. We haven't heard a word of condemnation of these actions from Western sponsors of the Kiev regime. 미 국무부는 이번 우크라이나의 쿠르스크 공격에 대해 개입하지 않았다며 우크라이나가 설명할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베를린에서 KBS 뉴스 조빈나입니다. 샌프란시스코 도심에서 열린 피스탄 퍼레이드 축제에 한인 단체들이 참가해 한국을 알리는 뜻깊은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1994년부터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고 있는 피스탄 축제에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 한인회와 10여 개의 한인 단체들이 참여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 한인회는 전체 참여 한인 수가 400여 명으로 축제에 참여한 한인 학생들이 10m의 대형 태극기와 성조기를 들고 퍼레이드에 참여했으며 샌프란시스코 평통협의회는 풍물놀이 팀을 선보여 관람객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고 전했습니다. 또 K-드라마와 K-팝, K-푸드를 알리는 퍼레이드 꽃차가 선보였고 한미동맹 71주년을 알리는 퍼레이드도 이어졌습니다. 김한일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 한인회장은 한인 청소년들에게는 애국심을, 학부형들에게는 동포애를 느끼는 자리가 됐다며 지역사회의 일환으로 한인 커뮤니티가 참여해 축제가 더욱 풍성해졌다고 전했습니다.
구글이 애플에 앞서 음성 인공지능 비서 기능을 탑재한 스마트폰을 선보였습니다. 조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구글이 지난 5월 공개한 음성 AI 비서 제미나이 라이브를 정식 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And Gemini is the key to it all. We're fully in the Gemini era, with AI infused into almost everything we're doing at Google. 제미나이 라이브는 글자를 입력할 필요 없이 이용자가 음성으로 지시하면 이를 수행할 수 있는 일명 핸즈프리 서비스입니다. 음성 역시 원하는 목소리와 성별을 지정할 수 있고 It's nice, but I want to hear a couple more. Here's another voice I can use. 메모나 업무 관리 등을 위한 다양한 애플리케이션과도 연동이 가능해 그 자체로 비서 역할을 수행합니다. 일단 유료 구독 서비스인 제미나이 라이브는 영어로 출시됩니다. 또 안드로이드 휴대전화에서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구글은 추후 애플의 아이폰에도 서비스를 확대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애플 역시 올해 본격적으로 AI 기능 탑재를 밝히며 다음 달 신제품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대화형 인공지능 AI 챗GPT 개발사인 오픈AI는 조만간 새로운 버전 GPT-5를 공개할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 통상 매년 10월 신제품을 공개해온 구글이 올해는 이를 8월로 앞당긴 데에는 이러한 치열한 AI 경쟁에서 우위를 선점하기 위한 전략이라고 미 언론들은 분석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조혜진입니다. KBS 아메리칸 뉴스 마칩니다.